내 아이가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갖겠지만 뜻하지 않은 병으로 아이가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가 꽤 많다고. 서해부나 음낭 쪽으로 장이 튀어나오는 서해부 탈장부터 고안을 싸고 있는 막에 물이 차는 음낭수종, 흔히 맹장염이라 부르는 급성 충수염, 항문 부위에 구멍이 없는 항문 폐쇄증까지.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수술이 꼭 필요한 소아외과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네, 내 아이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병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하네요.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수술이 필요한 소아외과 질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대구 파티마 병원 외과 장은영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병원을 찾게 만드는 소아외과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아외과 하면 많이들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아과는 자주 가시니까 많이 친근하실 텐데 소아외과는 우선 외과인지 소아과인지도 잘 모르실 텐데요. 그리고 또 주로 어떤 병원에 가야지 만나실 수 있는지도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병이 있을 때 이것이 소아과에 가야 하는 질환인지 아니면 소아외과로 가야 하는 질환인지 산부인과로 가야 하는 질환인지도 잘 헷갈리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아외과는 소아의 수술적 질환, 즉 외과적 질환을 다루는 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아외과 질환이란 어떤 것을 다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굉장히 복잡하시죠? 예, 근데 일부러 제가 이렇게 영어 표현을 그대로 뒀는데요.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소아외과 질환을 다 다루는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진료 영역별로 다루는 질환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응급실로 오게 되는 질환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외래로 오게 되는 비교적 흔한 질환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만나게 되는 선천성 기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출생과 함께 진단되는 선천성 기형들은 식도 폐쇄증이나 기관 식도루, 그리고 선천성 횡격막 탈장, 소장 폐쇄, 항문 직장 기형, 태변성 장 폐색 등의 질환이 있는데요. 솔직히 이런 질환들은 출생과 함께 거의 의료진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흔한 외래로 오는 질환들인데요. 서해부 탈장이나 비대 유문 협착증, 선천성 거대 결장, 당간 낭종 등의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오게 되는 급성 충수염이 있겠고, 그리고 장들이 꼬여서 생기는 장 중첩증이나 장 이상회전, 중장염전 등의 질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난소 난간이 염전돼서 꼬이는 경우, 그리고 소아 외상까지도 소아외과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소아외과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초보 엄마 아빠들의 가슴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드는 질환이 있죠. 바로 서해부 탈장인데요. 아기의 그 기저귀를 갈 때나 목욕을 시킬 때 이 서해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요. 네, 서해부라고 하면 많이 또 생소하실 텐데 사타구니 부위 탈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보호자에 의해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영유아 검진에서 의사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과 같이 서해부 부위가 튀어나오는 것인데요. 밤에 이 튀어나온 부위가 밤에는 다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해부 탈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으로 오셔야 되고요.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 부위는 음낭 부위가 이렇게 불룩해져 있는 음낭 수종인데요. 이것은 서해부 탈장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약간 복잡하실 테지만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정상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고환이고 정관입니다. 이
이런 고환은 정상적으로는 배 속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생과 함께 이 서해부 부위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내려오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복막의 이중 돌기입니다. 여기 세 번째 있는 그림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복막이 이렇게 이중막으로 돼서 고환 등을 내려다 주고 나면 이 부위가 닫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닫히지 않고 부분적으로 열려 있는 것을 서해부 탈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그림은 음낭수종인데요. 이 경우는 보통은 24개월 정도까지는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켜본 후에 그때까지도 다치지 않으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서해부 탈장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보면 안 되냐고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이것은 자연 소실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되고 약 15% 정도에서는 내려온 장이나 아니면은 배 안에 있는 장기들이 그 탈장낭 안에서 딱 자리를 잡고 다시 복원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장이 이제 시간이 늦게 되면은 괴사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달 안에,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수술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음낭수종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4개월까지는 기다려봅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다치지 않고 열려 있거나 아니면 수종의 크기가 더 커지거나 단단해질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수술은 절개법이라는 피부 절개법으로도 할 수 있고 요즘에 많이 하는 복강경적인 접근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에는 약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케이스별로 의사와 내원하셔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아이를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분유나 모유를 먹이고 나서는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등을 두드려서 이제 트림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신생아 경우에 분수처럼 이제 토를 뿜어내는 경우가 있던데 이럴 때는 이걸 병으로 봐야 된다면서요? 아, 네. 여기 그림에서처럼 설명을 드리자면 주로 생후 1개월 전후의 아이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남아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수유 후 1시간 이내에 뿜듯이 유즙을 구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위에 끝에 있는 유문 부위가 비대해져서 협착이 생기기 때문에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담즙이 섞여 있지 않은 유즙을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환은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위 유문부의 이 횡행 근육의 비대로 발생을 하게 되고 진단은 복부 초음파를 해서 이 비대해진 유문근이 길이가 한 14mm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두께가 4mm 이상 될 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고요. 개복이나 아니면 복강경 등의 이제 방법으로 유문근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면 거의 하루 뒤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픈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찾아간 경험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응급실로 찾는 가장 흔한 이유가 과장님, 급성 충수염, 그러니까 맹장염 때문이라고요? 네, 소아 응급수술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환인데요. 최근에는 비침습적인 수술이라고 해서 복강경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초음파나 아니면 복부 CT를 이용해서 진단율도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진단은 혈액검사나 아니면 신체검사 그리고 영상검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술은 복강경 충수 절제술로 시행이 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이 급성 충수염이라는 것은 어른과 똑같이 소아에서도 비슷한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명치 하복부, 그러니까 즉 상복부 부위가 아프다가 나중에는 통증이 배꼽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우측 아랫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때 주로 속이 울렁거린다던가 아니면 구토 이런 것도 흔할 수 있고 설사도 가끔 있습니다. 여기 하지만 이 소아에서는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 어른과 같이 이런 통증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기 그림에서처럼 충수의 위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히 딱 여기가 아프다라고 이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들은 주로 다양한 이런 증후들을 이용을 해서 환자가 아픈지 이제 찾아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하복부 부위를 눌렀을 때 이제 염증이 있는 충수가 있으면 그 부위에 압통과 그리고 반사 압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으로 좀 더 진단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혈액 검사나 아니면 영상 검사를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거의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소아과로 이제 계속 많이 가시다가 진단이 늦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소아과에 가시면 주로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 한번 하지 않고 약만 먹다가 오기 때문에 이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 아이들이 이틀 이상 계속 배가 아파지고 먹는 것이 시원찮고 그리고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 이런 축 처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셔서 혈액 검사나 아니면 영상 검사 등을 시행해서 진단을 좀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검사를 하신다면 꼭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질환들도 같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흔한 것이 말단 회장염이나 아니면 장관막 임파선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많은 똑같이 이런 진단을 이렇게 헷갈리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소낭이 파열됐다거나 아니면 난관 등이 꼬였을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수술은 여기 배꼽에 큰 한 10mm 정도의 구멍을 뚫고 그 외에 2군데 구멍을 더 뚫어서 복강경 기구를 이용해서 충수를 잘라내는 것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는 또 구멍 하나만 뚫어서도 이 수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이의 변 색깔로 건강 상태를 좀 체크를 하곤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혈변을 봐서 부모님 깜짝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기 그림에서처럼 가끔 응급실로 이런 혈변이 묻은 기저귀를 들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주로 한 2,000명 중에 1명에서 한 4명 정도 발생하는데 비교적 흔한 편이고요. 이것도 원인을 잘 알 수는 없지만 1세 전후에 남아있어 좀 더 호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이 특징적인 것이 갑자기 복통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또 간헐적이어서 가끔은 이게 또 조용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파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축 처져서 자게 된다. 그리고 한 번씩 이런 혈변을 보게 된다면 또 병원 응급실로 오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원인, 장중첩증의 원인은 대부분은 없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있다면 이런 메켈 개실이나 아니면 충수의 종양, 아니면 소장에 폴립이나 혈관종 등의 종양이 있을 때 원인이 되어서 이 그림처럼 장에서 장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장중첩증이고요. 주로 이렇게 소장에서 대장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타입이 제일 흔하고요. 가끔 이렇게 소장에서 소장으로 들어가는 타입도 있습니다. 이런 진단은 초음파를 했을 때 여기 그림에서처럼 초음파 어떤 장 안에 이렇게 장이 또 들어가 있는 이런 타겟 징후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조영제 관장술이라고 해서 항문으로 이렇게 조영제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부분에 가서 더 이상 조영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뭔가 장 안에 내부에 뭐가 차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시행되는 이 조영제 관장술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충분한 압력으로 이렇게 관장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간혹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치료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영제 관장술에서 이게 장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배를 열고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장을 밀어내는 이런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복강경으로도 많이 하고 이 충수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필요시 충수 절제술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선행 원인이 있을 때에는 아니면 이렇게 너무 밀어내다가 장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장 부분 절제술과 문합술을 같이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언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늘 부모의 마음은 조마조마하거든요. 과장님 믿으시지 않겠지만 저도 4살 된 이제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는 이 아이가 너무 예쁜데 이제 안기도 힘들었어요. 혹시나 아이가 작아서 다칠까 봐. 그런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또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어요. 초록색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디가 안 좋았을까요? 네.
갑자기 건강하던 아이가 이렇게 초록색 구토를 하게 된다는 말은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위 아니고 바로 이제 담즙이 나오는 소장 부위 쪽에 이제 폐쇄가 있을 때 갑자기 이런 구토를 하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응급실에 왔을 때 이제 복부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여기 위가 늘어나 있는 것이 확인되고 위 다음에 여기 또 가스가 보이는 것이 십이지장입니다. 여기까지만 가스가 차게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이후의 장은 가스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장 이상회전증과 함께 동반되는 중장 염전이 발생했을 텐데요. 이럴 때는 빨리 진단을 해서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소장들이 다 썩어서 다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 질환은 생후 1개월 미만의 아이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증상은 방금 말씀드린 담즙성 구토를 하고 통증과 혈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은 빨리 복부 초음파를 시행을 해야 되고 이 장 이상회전증에서 보이는 상장갑막 동맥이나 정맥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장갑막에 이 혈관들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꼬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하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발생 원인은 보통 이 정상적인 장회전이 우리 몸에서는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상장갑막 동맥의 근간이 짧아져서 이 중심으로 장이 꼬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응급수술을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은 여기에서 보시면 꼬인 장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주고 이 십이지장과 대장 사이에 있는 밴드를 끊어주고 그리고 그 좁아져 있는 그 장갑막 사이의 틈을 벌려주는 이런 수술을 해야 되고 이것은 장 이상 회전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충수의 위치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가운데 있거나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충수 절제술을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수술이 필요한 소아외과 질환들 그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소아외과 질환에서는 이렇게 응급수술을 필요로 하는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비교적 흔한 서해부 탈장, 비대유물 협착증, 충수염, 장중첩증, 중장염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찾아주시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소아외과 수술을 누가 하느냐 궁금하시다면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회원의 수가 32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외과 분과 전문의로도 또 48명 정도 정해져 있는데 다행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런 분들 중에 정회원 5명이나 되는 상당한 부분의 의사분들이 대구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병원 홈페이지별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좀 찾아서 많이들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흔히 이제 아이는 아프면서 큰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병 치레하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자라주면 좋겠지만은 뭐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계실 텐데 희망의 끈 놓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치료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 병원 외과 장은영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